이제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종목은 삼화전기고요. 네네. 비중은 10%. 네. 매수가가 어떻게 매수가는 되실까요? 39,000원입니다. 네, 49,000원. 오늘 10% 가까이 떨어졌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지금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는데 시청자님 어떤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이주호 본부장님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주호 본부장님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마 콘덴서와 사마 전기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텐데, 일단 사마 전기 같은 경우는 전액 콘덴서를 담당하고 있고, 사마 콘덴서가 이제 전액 콘덴서 외에 나머지 콘덴서들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마 콘덴서나 사마 전기 같은 경우 지금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그런 콘덴서 수요에 대한 기대감 속에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이 나왔었지만, 지금 오늘 이 급락 나온 거는 어떤 뭐 악재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반도체 소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AI 쪽 관련된 섹터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같이 동반 하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린 이유는 일단은 콘덴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뭐 콘덴서에 대한 납품 이런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지만 과연 그거에 대한 납품으로만 이 사마 콘덴서 그룹, 사마 전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의구심이 든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좀 차트를 돌려보시면 정말 많이 올랐었어요. 정말 2024년도에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만큼 부응을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마전기는 물론 과거에 이런 기대감은 정말 컸었는데 그 기대감만큼의 어떤 실적으로 증명을 해줬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과거의 기대감으로 이 사마전기는 정말 많이 올랐었고 지금 다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콘덴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콘덴서가 많이 팔리면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막 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콘덴서 말고 다른 또 성장할 수 있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런 모멘텀 자체는 다소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액 콘덴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라던가 이런 쪽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매도 의견을 드린 이유는 일단 오늘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좀 음봉이 굵게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33,000원 전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전력기기라던가 변압기, 특히나 데이터 센터향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은 좀 매도를 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좀 3만 원대 라인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좋은 저녁 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에 있어서 또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량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JYP 엔터고요. 네네. 65,500원에 5%예요. 네, 65,500원에 5%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언제 팔아봐야 될지 고민이실까요? 네. 네, 바로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혹시 매수가가 65,500원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네. 두 분 중에 어떤 분께 전략 여쭤볼까요? 저는 본부장님도 진짜 좋아하는데요. 네네. 아주 아름다우신 이지은 대표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아주 아름다우신 이지은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런지 매수가도 참 아름답게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네, 65,500원 매수가시고 지금 수익 중이신데요. 충분히 좀 보유를 더 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JYP 자체로만 두고 보면 우리가 뭐 스트레이키즈라든가 그리고 트와이스에 대한 재계약 문제가 좀 발발이 될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연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마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아티스트 쪽에 좀 유리한 재계약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
시장에서는 JYP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약간은 우려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괄목할 만한 또 신인 IP가 좀 부재한다라는 점, 키플립이 이번에 데뷔를 하긴 했지만 뭐 엄청난 성과가 나오거나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완전 초입이기 때문에 나가는 비용이 더 많은 부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 때 시장의 기대치를 좀 하회했다라는 부분, JYP만 두고 보면 이제 2분기 때부터 스트레이키즈라는 그 보이 그룹의 콘서트가 또 시작이 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좋은 부분보다는 약간은 우려가 더 많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은 의견을 드린 이유는 지금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관세 관련돼서 더 이상 피로도가 없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이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쪽으로 굉장히 쏠릴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것도 한몫을 크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왕의 귀환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블랙핑크 그리고 BTS가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엔터주 전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충분히 좀 깃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청자님은 이 종목 장기적으로 보시려고 좀 매수를 하셨던 걸까요? 저 대표님, 제가요, 작년에 네네. 5만 원에 사서 8만 5천 원에 팔았어요. 그래, 요번에는 악재를 다 알고서 샀거든요. 너무 네. 낙폭 과대로. 네네. 그래서요, 제가 보는 거는 6만 9천 원까지만 보는 건데요. 네네. 근데 5% 더 사도 되나요? 저는 참고로 YG 플러스는 지금 11% 이익 보고 있고요. 시청자님이 완전 엔터주 왕이신데요. 네, 일단 저는 10% 더 매수하시는 거는 지금 가격대에서 5%만 5%만 더 매수를 하시는 거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5%를 더 매수를 하시게 되면 1차적으로 저항을 만나게 될 거예요. 6만 5천 원대에서. 여기서 엔터주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저는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6만 5천 지금 부근에서 5% 더 사시고 6만 5천 원 돌파를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6만 9천 원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5만 9천 원 그리고 5만 7천 원 이렇게 두 번의 저항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가격대 가능하긴 하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엔터주들이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혹시라도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주도 섹터 쪽으로의 흐름이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 싫다. 지금 5% 더 추가 매수했기 때문에 바로 챙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방금 언급드렸던 이 저항대에서 비중을 더 태우셨던 것만큼 수익을 챙기면서 보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근데 저는 5% 더 태우고 6만 9천 원은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타이밍에 YG 플러스도 그렇고 JYP 엔터도 그렇고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현대모비스고요. 네네. 28만 6천 원이고요. 네. 한 몇 년 동안 보유를 해가지고 네, 오늘 본전가 온 것 같은데 네네. 매도를 못했어요. 네, 그러면 언제 좀 팔아야 될지 고민이실까요? 이게 지금 그냥 오래됐기 때문에 네네. 그냥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네. 매도를 해봐야 될지 투자 전략 저희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두 분 중에 어떤 분께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잘생긴 이주호 본부장님. 네, 잘생기신 이주 본부장님께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칭찬이 많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모비스는 제가 딱 이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팔기에는 너무 아쉽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땐 몇 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데 아마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계속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일단은 이거 주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때 코로나 팬데믹 때 12만 6천 원까지 갔다가 27만 원이라는 가격을 돌파하면서 정말 급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27만 원대를 지켜주다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완벽하게 지난주에 돌파 나오고 오늘 완벽하게 이제 올라탔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현대모비스는
여기서 이제 27만 원을 다시 이탈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네. 충분히 추가 시세를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뭐 정의선 회장이 트럼프를 만나서 뭐 투자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 그런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극복해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현대 쪽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있지만 그 돈보다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한 뭐 저는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현대모비스는 또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의선 회장에 대한 지분, 그러니까 그 경영권에 대한 그런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현대모비스가 사실 현대자동차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로비스랑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정의선 회장이 어떻게든 확보하려는 시도가 언젠가 나올 것이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은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27만 원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셔서 조금 더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시 한번 이 40만 원대 라인까지 한번 트라이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간을 두시고 이왕 몇 년 기다리신 거 조금 더 기다리셔서 수익을 조금 더 챙겨보실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밀려도 그러면은 그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좋다는 얘기시죠? 네, 만약에 27만 원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자동차 섹터는 포트에 하나 꼭 끌고 가셔서 올해 연말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계속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 테스요. 네. 테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 매수가 23,450원이고 20%요. 네, 23,450원에 20% 저희 두 분께 투자 전략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두 분께 한번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이주호요. 네,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네, 청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지금 테스 같은 경우는 그 예. 반도체 D램이라던가 이제 낸드 쪽 가격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회복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종목은 또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버텨주고 있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매수가가 조금 높다. 이거 혹시 오래 가지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최근에 사신 걸까요? 아, 이거요. 네. 본부장님, 이거 얼마 전에 여기 주상에서 추천해서 샀는데요. 네네. 24,150원도 가고 550원 갔는데 그 목표가가 24,500원, 26,500원이라 하니까 제가 네. 1차는 놓치고 2차를 바라보고 있다가 놓쳤어요. 그러시면 예.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은 더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아, 그러면 이번 기회는 얼마 정도 매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예. 24,500원에 안 파셨다면 더 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5,000원 이상을 한번 노려보시고, 일단은 지금 이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조금 비중을 조금 줄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면서 25,000원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꼭 10%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를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왜냐면 변동성이 갑자기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쪽으로 어떠한 이슈가 나올지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지금 칩스법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점.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올라오면은 일단은 비중 절반은 매도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하락이 나오면은 그것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1,000원대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투자 전략 잘 들어봤는데요. 궁금한 게 생기시면 다음에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입니다. 오늘도 랜덤으로 전화를 건 다음에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만약 연결이 된다면 마음껏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지은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해야 두 분처럼 말을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열심히. 잘하시죠. 말 잘하고 싶어요. 네, 너무 잘하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좀 술술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매일경제TV의 주상전화입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혹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실까봐 연락드렸어요. 네. 네, 혹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있으세요? 그때 LG전자 12만 원에 20% 했는데요. 네. 그거 신청을, 지금 나오네. 네. 네. 네네. 그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추가 매수 좀 할까요? 일단 LG전자 지금 비중 20% 정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인도 관련된 IPO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MS와 관련돼서 뭐 AI 데이터 센터 협업을 한다,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대하겠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들어가셨던 거예요. 나는 이 종목 좀 길게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니요, 몇 년 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예, 몇 년 됐는데. 네. 그래가 이제 계속 지금까지 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또 앞으로도 이 가격이 올 수 있으면 몇 년이라 더 들고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가격대만 온다고 한다면? 예. 네. 그럼 혹시 비중 확대를 더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좀 더 사겠다. 그래서 여쭤보고. 네. 추가 매수를 어느 선에서 조금 더 할까, 단가 좀 낮출까 싶어가지고 또 그것도 궁금하고 전망도 궁금하고 모든 게 지금 궁금합니다. 모든 게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네네. LG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 우려되는 건 사실 만약에 내가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비중 확대까지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지금 비중 확대 하시는 게 맞기는 맞아요. 뭐 20% 정도 추가보다는 한 5에서 10% 정도 더 하시는 게 맞는데 제가 LG전자라는 이 기업 자체를 보는 시선 자체가 사실 참 안 가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당장 움직일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당장은 좀 움직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비중을 더 확대해서 단가를 낮추고 어차피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비중을 낮춰서 단가를 좀 조정을 한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가격대를 좀 낮춘 다음에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비중을 지금 더 들어가진 않겠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어차피 기다리는 거 기다릴 것인가인데 그러니까 둘 다 기다리는 시간이 발생을 할 건데 저는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당장은 비중 확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추세가 저는 좀 더 전환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87,000원 정도 만약에 이 종목이 올라왔다. 87,000원의 이상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5에서 10% 정도 비중 확대를 더 진행을 하시고요. 그때 오히려 단가를 좀 낮춰서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AI 관련된 이슈라던가 뭐 로봇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요지부동이라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의 저는 투자자들의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는 시간, 지금 이제 와서 손절하는 건 저는 의미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87,000원 이상 오면 그때는 비중 확대하셔서 한번 다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좀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전화 드릴게요. 네, 연락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고민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또 어떤 분이 받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은 이주호 본부장님입니다. 바로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연결하고 있는데 이번엔 또 어떤 종목이 들어올까요? 예상할 수가 없어서. 네, 예상을 한다면 뭐 자동차나 자동차? 반도체나 반도체? 자동차? 네. 자동차나 반도체 중에 과연 들어올지 아니면 궁금해지는데. 방산조선 2차 전지 들어오지 않을까요? 네. 연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네, 그럼 다음 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른 분께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자동차가 또 오늘 핫하잖아요. 네. 자동차 내일 어떨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매일경제TV 주상전화입니다. 네. 네, 저기 종목 이제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궁금하신 네. 거 제가 역으로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던가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네. 시원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에이텍요. 에이텍이요? 네. 네. 매수가랑 혹시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6,650원에요. 네. 20%요. 일단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혹시 그 네. 인맥주 때문에 사신 거죠? 아니요, 네. 20일 날, 네. TV를 틀어서 보는데, 네. 이거를 좋다고 이렇게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21일 날 산 거예요. 이게 근데 저희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이게 특정 그 후보 인맥주예요. 그래서 그거 몰랐어요. 네, 모르고 그래서 좋다고 항상 TV를 이제 트니까 저는 해서.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뭘 매수하시기 전에 이러한 테마에 엮여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꼭 판단을 네.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종목은 지금 그쪽 야당 쪽 후보 유력하신 분의 그런 종목이라서 이거는 참 변동성 자체가 클 수가 있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기회를 한번 주면은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오면은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뭐 크게 손실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만 원 위로 올라오면은 꼭 전량 매도하세요. 왜냐면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어떠한 밸류라던가 이 기업의 매출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주가가 움직이는 요소가 바로 이제 그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이 클 수가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나는 그래도 하고 싶다 한다면 비중을 정말 최소 5% 내외로 줄이신 다음에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지은 대표님부터 스피드 문자 상담 시작해 주시죠.